거래처 여직원과의 위험한 비밀, 그 하룻밤으로 인해 달라진 제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와의 하룻밤. 그 찰나의 흔들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여직원.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 그 금기를 깨뜨린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짜릿한 쾌락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수원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거래처 여직원에게 호감을 느낀 사장님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1. 메마른 일상에 드리운 한 줄기 빛. 저는 1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사장님이라는 무거운 호칭이 따라붙었죠. 이른 아침 출근에 쌓여있는 서류와 씨름하고 저녁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제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고 제 삶은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게 그녀가 나타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어사의 실무팀과 미팅을 하는 날이었죠. 삐걱거리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팀원들 사이로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어떤 베테랑보다도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잊고 지냈던 감각을 떠올린 것처럼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 내내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도 그녀의 입을 거치면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제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고 그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길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어깨는 조금씩 이완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서라고 합니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발표할 때의 진중함과는 또 다른 편안하면서도 맑은 음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또렷한 눈빛과 맑은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감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라고. 일상에 갇혀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끼던 저에게 그녀의 등장은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진 한 방울의 이슬과 같았습니다. 평범했던 제 삶에 그녀의 존재가 드리워지면서 새로운 긴장감과 알 수 없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잿빛이었던 제 삶에 옅은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동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음의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만남을 위해 어떤 핑계를 만들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에피소드 2. 가까워지는 경계, 짙어지는 감정.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핑계를 찾는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원래는 실무팀장에게 맡겨도 될 연락을 직접 그녀에게 걸었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불필요한 질문을 만들어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듯 언제나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학창 시절 짝사랑하는 친구의 쪽지를 기다리던 소년처럼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답장이 올 때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고 제 마음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장 답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공장 설비들을 확인하는 자리라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걸으며 꼼꼼히 현장을 살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그녀의 팔이 제 팔에 스치는 짧은 순간에도 저는 온몸이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도 저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좋아요.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저희는 업무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수줍어하면서도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제 말에 깊은 흥미를 보이며, 후속 질문을 던지는 그녀의 태도는 저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저희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녀의 눈꼬리에 잡히는 주름은 제가 보아온 그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카페를 나선 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녀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는 석양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했습니다. 저희의 손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잡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던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손을 그녀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이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와 저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이 호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제 삶의 안정적인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그 경계가 무너질 때마다 저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저를 기쁘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에 빠뜨리는 양가적인 감정의 늪이었습니다. 에피소드 3비 속의 고백과 흔들리는 이성, 그리고 무너지는 경계. 다음 만남은 밤늦도록 이어진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라 의견 조율이 길어졌고 결국 모두 퇴근한 뒤 그녀와 저만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예상치 못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폭포수라도 쏟아붓는 듯한 빗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빗방울들은 마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산 없으시죠?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차에 우산이 있다며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손살에 쳤지만 이 빗속에 그녀를 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차는 그녀의 회사 건물과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함께 걸으며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좁은 차 안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의 세상은 흐릿하고 소란스러운 혼돈 그 자체였지만 차 안은 고요하고 아늑한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녀의 한마디에 제 심장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제 평범한 삶을 따분하게 느끼던 저에게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 닿은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격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민서 씨,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눈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제 심장은 폭풍우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은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왔던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채로 저는 제 삶의 모든 이성과 윤리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이미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녀의 숨소리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저의 모든 도덕성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한 욕망을 이성으로 누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빗속의 고요한 차 안은 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에피소드 4 위험한 하룻밤, 그리고 죄책감의 시작. 빗속의 침묵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다가 제가 인근의 한 호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내내 저는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녀에게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과 제 손을 꽉 잡은 손의 온기는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연인들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의 온기는 제 심장을 벅차오르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객실 문이 닫히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은 저를 향한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을 스치자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반응에 저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그녀는 제 손길에 기대듯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갈망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채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 순간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안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모든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짜릿한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 땀에 젖은 머리카락, 제품에 안겨 잠든 그녀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후회하세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감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서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품으로 파고들었고 저는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같은 낯선 긴장감 대신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짓에 익숙해진 손길은 더욱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탐색했고 그녀는 제 손길에 온몸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 저를 감싸는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읽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 밤은 저의 모든 이성과 도덕성을 내려놓게 하는 황홀한 감정의 정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잠에서 깬 저는 그녀의 곤히 잠든 얼굴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 순간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죄책감이 꿰찼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용주이자 협력업체 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된 기분이 들었고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이 관계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했습니다. 에피소드 5 쾌락의 반복과 감정의 소멸. 첫 하룻밤 이후 우리는 며칠 뒤 그리고 또 며칠 뒤 2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 격정적이고 설레던 끌림은 점차 무뎌졌습니다. 그 만남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갈수록 짧아졌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 우리는 다음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스릴에 의존하는 육체적 쾌락을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기 전 느끼던 심장 박동의 설렘이 점차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몸이 닿을 때 저는 처음의 순수한 떨림 대신 오로지 이 순간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고 그녀의 작은 반응에도 만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그녀의 영혼이 아닌 오직 그녀의 육체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서로에게서 감정적인 깊이를 찾기보다 오직 그 순간의 자극을 주고받는데 집중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난 뒤 저희는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서로를 끌어안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거나
텅 빈 시선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보다 굳이 만날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는 겉돌았고 눈빛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저에게 설렘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만남은 제게 금기를 상기시켰고, 이 금기를 깰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호텔방을 나선 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그녀의 평판뿐만 아니라 제 사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가장 파괴적이고 복잡한 감정 중 하나이며 이는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장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성과 양심은 저에게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에피소드 6 후회와 결단, 그리고 이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녀는 제 의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담은 입술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민서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장님,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 언젠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욕심과 흔들림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불찰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 옳음을 위해 감내해야 할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집에 바래다 주며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고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저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끝냄으로써 저의 무너졌던 도덕적, 심리적 경계를 다시금 재설정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잠시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의 끝이 단지 이별이 아니라 상실과 자기 성찰이라는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의 저를 보며 과거의 잘못을 되뇌고 이 관계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소중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사랑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책임감과 죄책감의 무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순간의 불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사실 사연을 소개해 주신 사장님은 아직도 가끔씩 그 여직원이 생각나지만 차마 연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남성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도 더 재밌는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